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의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안타깝고 때론 살벌한 뉴스들이 외신을 통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은 그에게 현금을 챙겨 가족 및 측근들과 함께 황급히 국외 탈출에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가니 전 대통령은 해외 도피를 떠나기 직전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교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군 2작전 사령부 사령관, 과거에는 육군 2군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직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2017년 예편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아프간의 비극과 관련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박찬주 대장이 던지는 섬뜩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1958년생, 올해 만으로 지금 63세죠. 고향인 충남 천안고를 졸업한 뒤 육사 37기로 입교한 이 정통 군인, 특히 대북관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는 강골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소위 공관병 갑질 논란 등 여러 고초를 겪은 뒤 야당에 들어가 현재 국민의힘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박찬주 대장 결과적으로 제거용으로 기획됐다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라든지 뒤에는 심지어 뇌물 혐의까지도 씌워서 사성장군을 수갑을 채우고 한 온갖 모욕을 다 줬는데 그런 공관병 갑질 논란이 뇌물죄니 이런 게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최근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본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육사 기수와 입교 연도는 끝자리 수가 동일합니다. 가령 박찬주 대장처럼 육사 37기는 1977년에 육사에 입교했고 현재 국방장관인 서욱 장관은 육사 41기인데 육사 41기는 1981년에 육사에 입교했습니다. 이 아프간의 비극과 관련해서는 아프간이 탈레반의 손에 정권이 넘어간 직후에 권선을 TV에서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무너진 월남과 아프간의 비극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박찬주 대장은 이번 페이스북에서 교전 금지 명령 희생 최소 안 싸우는 게 평화다 이렇게 말한 그 아프간 가니 대통령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특수전 부대가 서울로 들어와 방송국과 주요 기관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혼란이 발생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타고 먼저 탈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의 이번 페이스북 글은 지금 많은 그 공감, 공유, 댓글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반향이 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9월 11일을 목표로 미군 철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지면서 탈레반이 카불로 진격해오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정권을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황급히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명분은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방지하고 아프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가니 대통령은 카불을 떠나면서 군 지휘관들을 불러 교전 금지 명령을 내린 후
가족, 측근들과 함께 아프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순간적인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다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됐습니다. 저는 현역 후배 장성들에게 늘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정치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재앙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잘 대비해야 한다. 북한 후방 지역은 미군들이 전략자산으로 잘 들여다보겠지만 우리 전방군단과 사단의 정찰 감시 수단이 군사합의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당장 휴전선 일대 고지군 후방의 북한군 활동을 못 보게 된다. 1.21 사태를 되돌아봐라. 휴전선과 서울은 불과 40km. 훈련된 특수전 요원들은 반나절 또는 후반야 4-5시간이면 서울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우리 군이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지원한다며 GP도 폭파시키고 철조만 걷어내고 지뢰도 제거하고 있는데 68년 1.21 사태 때는 31명이 청와대 습격하러 들어왔지만 만약 수만 명의 특수전 부대가 고지 후사면에 집결해 있다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휴전선을 돌파하여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도 꼭 해야 되나 하고 주저했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지만 그분을 다 믿지는 마라.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문 대통령은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전을 금지시키고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거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교전 금지 명령, 희생 최소화, 안 싸우는 게 평화다라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소식을 들은 순간 제가 전율을 느낀 이유를 짐작하시겠지요. 이제는 이런 말까지 덧붙여야겠습니다. 만약 북한 특수전 부대가 서울로 들어와 방송국과 주요 기관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혼란이 발생하면 문 대통령은 성남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타고 먼저 탈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박찬주 대장의 이 섬뜩한 경고와 우려가 현실로 절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그리고 이 정권 고위직의 행적들을 보면 어떨까요? 특히 현역 군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 군 통수권자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에 반역할 그런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반역하는 상관에 대해서 군인이 충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반역 행위에 동조한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까지는 않으리라고 해서 기대는 합니다만은 국가 반역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두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출범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보내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불법 선거 저지와 감시를 위한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이를 위한 창립 심포지엄이 이달 25일, 그러니까 곧 다음 주구만요, 열린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영상이 나간 뒤 이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의 핵심적인 주역 중 한 명인 조승환 경기대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이라든지 앞으로 내년 대선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감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꼭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승환 교수가 제게 해 주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승환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이 소수에 의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게 판결로 확정됐다. 이제
또 우리가 개발한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 조작 가능성이 대두돼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린 사례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이번 6.28 재검표를 통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투표지라고는 볼 수 없는 투표지들이 잇따라 발견돼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물증들도 이제 많이 나왔다. 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서 자칫하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나 진보 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 그리고 정치권, 검찰 그리고 언론 및 지식인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국민 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재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다음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 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관위 측에 있다. 쉽게 말해서 그 4.15 총선 지금 부정불법 의혹에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당하다면 그 입증할 책임은 선관위가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된다. 이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다. 국민적 의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은.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정 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과 정부,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 입법적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인천지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작년에 아예 깔아뭉개버렸기 때문에 이두봉 검사장의 인천지검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환 교수는 마지막으로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 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독일 최고재판소의 사례를 듭니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 결과, 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 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에 한 방송국의 중계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두었다. 전자투개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번거롭더라도 지금 수개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환 교수는 마지막으로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적 의혹,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검증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조성한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맞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의혹은 검증하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듭 중요한 것은 이게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추궁하는 것이 제대로 지금 의식 있는 국민,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라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